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를 할 때 그녀의 말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의외로 여자들은 남자와의 대화에서 자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가오는 남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어장관리 차원에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말을 진실로 인지하고 그녀와의 관계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희망으로 인해 선물과 비싼 음식도 사주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식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하는 거짓말. 1점. 남자 외모를 안 본다고 말한다.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저는 남자 외모는 안 봐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거짓말은 여자 연예인들이 인터뷰에서도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 이나영은 결혼 전 인터뷰에서 저는 남자 얼굴 안 봐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대한민국에서 잘생긴 남자 넘버원인 원빈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손예진 또한 인터뷰에서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얼마 후에 호불호 없은 잘생긴 현빈과 결혼했지요.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평범한 외모의 남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까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빨리 애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점. 질투심이 없다라고 말한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질투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자들은 나는 질투 같은 것은 잘 안 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여자만 특별히 질투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에게 마음이 아주 넓은 여자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착하고 마음 넓은 여자로 보이고 싶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질투심을 일으킬 만큼의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3점.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첫 만남에서 남자에게 저는 돈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들은 오히려 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는 여자라면 돈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대화에서도 정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관심이 모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남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능력은 외모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자와의 데이트에서 남자가 여유 있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여자는 나에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나? 라고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이 성격 차이라는 다른 형태로 포장되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점.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한다. 여자들은 대부분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철저히 남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경험이 없고 순수하기를 바라고 여자들은 남자가 경험이 많아 능숙하게 리드를 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자들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도 있지만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 또한 연애 경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남자를 잘 모르는 순진한 여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5점. 연애가 급하지 않아요. 남녀 사이에 커플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석한 여자 중에서 저는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에서는 주선자 언니 때문에 억지로 나왔어요. 저는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남자가 너무 별로여서 이렇게 말하면 들이대지 않겠지 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점. 나 괜찮아. 화 안 났어. 이런 거짓말은 사귀고 있을 때 여자들이 종종 합니다. 서로 대화 중 분위기가 싸해져서 남자가 괜찮아. 나 괜찮아. 화났어. 화 안 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정말로 여자가 괜찮은 줄 알고 여자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의 속마음은 나 안 괜찮고 화가 나려고 해. 빨리 달래줘 라는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7점. 그 남자는 그냥 아는 오빠야. 여자들이 그 남자는 그냥 아는 오빠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오빠가 아닌 과거의 깊은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남사친이나 남자의 여사친은 조금만 감정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만약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면 아는 오빠의 경계를 넘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사귀는 여자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여자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애인이 아는 오빠를 만난다고 했는데 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100%입니다. 8점. 외롭지 않아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보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아 부러울 것이 없는 여자도 애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는 절대로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롭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여자가 별 관심 없어 하는 남자가 이 여자를 쉽게 보고 오늘 밤 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나는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 있는 건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9점. 요즘 너무 바빠요. 여자나 남자나 자신이 호감이 없는 사람이 접근할 때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요즘 너무 바빠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쁘다는 의미는 나는 당신에게 신경 쓰거나 하래 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남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자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는 남자는 여자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자를 만나본 남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잠자리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상상력이랍니다. 즉, 단순히 몸을 자극하고 터치하는 것을 넘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해내는 것이야말로 여성을 극도의 절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약간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가능한데요.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 변화를 통해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첫째, 장소의 변화. 둘째, 시선의 변화. 셋째, 템포의 변화. 이 3가지 변화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엇박자입니다. 기존의 예상에 깨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함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뒤를 예상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의 영역은 여성의 상상력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는 거죠. 커플 사이 관계할 때 권태로움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매번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되어 뻔하고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틴을 깨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함의 영역으로 인도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면 성관계는 매우 색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앞서 제시한 3가지 변화 가운데 시도하기 가장 쉬운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가끔은 한 번씩 시도해서 루틴을 깨고 변화를 줘서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해보세요. 오늘은 관계할 때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해낼 수 있는 색다른 장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권태로운 관계에 변화를 주고 짜릿한 잠자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가끔은 이런 장소에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자와 잠자리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야외 샤샤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수록 집이나 모텔 등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야외에 나가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초여름 한낮에는 땀이 배어나올 만큼 덥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살랑대는 바람이
제법 귓가를 간지럽히며 선선해지거든요. 그래서 연인들은 자연스럽게 야외로 나서기 마련이죠. 적극적인 여성들은 오히려 스스로 야외샤샤의 쾌감을 누리기 위해 남성들에게 과감히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과거 수줍은 여성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야외에서 잠자리를 즐기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1점 자동차 안. 이제까지의 카샤샤라고 하면 대부분 한강 둔치나 야외 극장에서의 성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어난 카샤샤의 경향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 근처의 한적한 곳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꼽는 이들도 있는데요. 경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게요. 아직은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는다. 흔히 바다라고 한다면 멀게만 느껴지지만 잘 찾아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 대형 해수욕장에서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여자들은 바다에 약한 것도 사실이다. 왠지 낭만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전에 없던 특별한 샤샤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역시 여자들에게는 낭만적이고 이색적인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직장인 박모 씨. 2점.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골. 후미진 산골에서 하는 카샤샤, 자연과 함께하는 천연 잠자리라고 불릴 만하다. 우연한 기회에 길을 잘못 들어 인적이 거의 없는 산 바로 아래에서 카샤샤를 했다는 최모 씨의 고백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도 많지만 내가 가진 내비게이션은 외국 차량의 내장형이라서 성능이 썩 좋지는 않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지 가다 보니 길도 끊기도 인적도 완전히 없는 산 아래 도착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잠시 쉬어가자고 생각하니 갑자기 자연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심에서는 쉽게 느껴볼 수 없는 새 지저귀는 소리와 아련한 시솔 풍경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때 내 옆에 여자친구는 섹시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강한 욕망이 들었다. 차에 기대어 선 채로 자연의 정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관계를 했더니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해짐을 느꼈다. 앞으로도 종종 산골샤샤를 감행해볼 생각이다. 직장인 최모 씨. 3점. 높은 산속 텐트 안. 높은 산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발 아래로 자연 경관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잠자리는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특히 밤에 조용한 달빛 아래서 하는 잠자리는 마치 몽유도원도 속으로 초대받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4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하지만 이러한 야외 샤샤라고 해서 꼭 남자들이 주체적이고 여자들은 수동적인 자세만 취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적극적인 여성들도 얼마든지 많은 까닭에 때로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이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야외 샤샤는 어떠한지 최모양 29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여자라도 한번 그 경험을 해보면 짜릿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남들이 보면 어쩌나 하는 긴박감이 오히려 더 괴감으로 변하게 되고 나 자신이 넓은 공간에서 내지르는 소리가 스스로를 더욱 짜릿하게 만든다. 심지어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걸 해본 적도 있다. 물론 대낮은 아니었고 약간 어두운 저녁이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오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하는 카샤샤를 하는 건 환상 그 자체였다. 이렇게 한번 좋은 느낌을 얻자 다음에는 또 어디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낯선 공간에서 더 짜릿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호르몬인 도파민이 팡팡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새롭고 신선한 것들을 볼 때 분비가 더 활발해지거든요. 무이즈 교수에 따르면 도파민은 좋아하는 음식을 오랜만에 한 입 빼어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5점. 한강공원,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산골,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같은 장소 말고 한강공원을 고집하는 정동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앞서 최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라고 해서 절대로 야외 샤샤,
수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든 중년 여성일수록 오히려 이러한 잠자리를 더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주부인 백모 씨 38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집에서만 하는 잠자리는 어느 정도 권태를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남편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결국 공간을 바꿔서 색다른 느낌을 얻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과 가끔씩 야외 샤샤를 즐기는 편이다. 기존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색적인 감흥이 온몸을 짜릿하게 자극한다. 절정의 강도 역시 기존보다 더욱 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야외 샤샤는 나 같은 중년 여성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자 앞으로도 증중해보고 싶은 자극적인 잠자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고속도로나 산골뭉 아주 특별한 야외 샤샤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둔치라는 아주 고전적인 장소에서 성관계를 즐기곤 합니다. 일단 지리를 잘 모르는 곳까지 갔다가는 헤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야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서울 시내의 장소는 역시 한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는 한강둔치에서 심심치 않게 카샤샤를 하는 커플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초여름은 밖으로 나가기 가장 좋은 시기죠. 이런 계절에는 야외로 나가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자와 잠자리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와 잠자리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 1점 자동차 안 2점 인적이 드문 한적한 산골 3점 높은 산속 텐트 안 4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5점 한강공원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브로콜리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종류의 채소만 고르라면 건강에 좋은 채소들 중에서 으뜸인 십자화과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4개의 꽃이 피 한자 10십자,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모두 각종 영양소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슈퍼푸드랍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유채, 청경채로 자주 만나볼 수 있지요. 이 십자화과 채소들에는 암을 제거하는 설포라판 성분이 가득한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건강 채소들 중에서도 발암 물질과 암세포 제거의 1등인 브로콜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립암센터에서는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제라고 하기도 했고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브로콜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극찬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식품은 바로 초장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브로콜리를 간단하게 찌거나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브로콜리의 영양을 해치는 나쁜 궁합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기적의 설포라판 성분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가득한데요. 여러분, 브로콜리의 비타민C 함량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브로콜리는 최고의 비타민C 공급원으로 우리 몸속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미용까지 엄청난 효능이 있지요.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가득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제일이랍니다.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브로콜리를 꼭 챙겨 드셔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문제는 바로 이렇게 좋은 비타민들이 산성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인데요.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지만 산성이 강한 식초를 넣어 만든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도대체 어떤 것에 찍어 먹어야 할까요? 바로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의 항암물질 설포라판이 몸속에서 효능을 발휘하려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고추냉이와 겨자처럼 매운맛을 내는 소스에 가득한 것이죠. 따라서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이 아니라 고추냉이 겨자에 찍어 드시면 비타민은 물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적의 섭취법이랍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단연 새콤달콤한 귤일 텐데요. 겨울철 비타민의 보고인 귤은 브로콜리와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외에도 철분이 가득한데요. 이 브로콜리의 철분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양질의 철분이라 체내 흡수가 굉장히 좋답니다. 따라서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의 해소는 물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빈혈 예방에 제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속 철분의 흡수율을 2배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귤과 오렌지처럼 비타민이 가득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답니다. 또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골증 예방에도 정말 훌륭하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귤에 점점 맛있게 익어가고 영양성분이 가득해지고 있으니 꼭 브로콜리와 귤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두 번째로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과 다량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고혈압의 예방에 정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과 동맥의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특히 날이 추워지는 가을, 겨울철이 오면 혈관이 수축해서 각종 급성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데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브로콜리의 비타민과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딱 정반대 작용을 하는데요. 아스피린과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갑작스러운 혈전을 막기 위해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브로콜리는 혈액을 응고시켜 혈관 속 출혈과 상처를 지혈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처방약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처방약을 드신 후 약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나서 브로콜리를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잠깐! 혹시나 브로콜리를 농축한 즙을 드시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브로콜리를 익혀서 직접 드셔야 한답니다. 무엇보다도 브로콜리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항암작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등의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과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데에도 최고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면 기초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서 감기와 기침 예방은 물론이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기서 양파와 함께 드시면 기적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양파의 퀘르세틴이 브로콜리의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특히 이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농도를 낮추고 실제로 혈압을 낮춰서 진정시켜주는데요. 브로콜리의 혈관보호 효과에 더해 양파의 톡 쏘는 맛인 유화알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엄청난 효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와 양파가 함께하면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녹이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까지 도와주는 정말 기적의 방법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브로콜리는 혈당 지수 GI 수치가 매우 낮고 혈당을 낮추는 데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챙겨 드시는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유전자 지도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 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효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당뇨 환자의 식단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브로콜리를 비롯한 양배추과의 식품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심지어 저혈당을 유발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관리나 체중 조절을 위해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로 밥을 대체해서 드시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 지나치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브로콜리를 너무 푹 익혀 드셔서 비타민과 설포라판 성분을 하나도 섭취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브로콜리를 익히는 조리법들 중에서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익혀주시는 것이 가장 영양 성분을 해치지 않았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해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토마토는 브로콜리와 함께 10대 슈퍼푸드로 꼽히는 건강 채소인데요. 브로콜리와 함께 챙겨 드시면 기적의 항암제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은 브로콜리와 함께 소화되었을 때의 흡수율이 극대화되었는데요. 연구 결과 전립선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엄청난 효능이 입증된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비타민U 성분이 브로콜리의 송이보다 줄기에 훨씬 많았고 토마토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 흡수율이 매우 효과적으로 급상승했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브로콜리를 초장에 찍어 드시지 말고 고추냉이나 겨자에 찍어 항암 성분을 극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비타민에 보고 귤과 함께 드시면 최고랍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브로콜리의 섭취 시간과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양파와 함께 드시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최고랍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브로콜리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정량을 드셔야 해요. 대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정말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날이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예방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그리고 체내 발암물질의 제거를 위해서 브로콜리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브로콜리,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